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하루에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수조 원이 오간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기저기 정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나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빌리빗의 장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빌리빗의 장민입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나는 코인에 올라탔다, 코린이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코린이의 한 명으로서 오늘 대표님을 만나기를 기다렸거든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아나운서 같으신 이제 코린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관심과 또는 투자도 하고 싶은데, 약간의 두려움과 또는 걱정과 근심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 저한테 많이 옵니다. 오늘 우리 아나운서 코린이를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린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주린이에서 나온 말 같아요. 주식 투자도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주식이 좀 생소하다 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코인도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식이 전통 자산의 대명사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코인 또는 토큰, 더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에셋이 앞으로의 자산 시장의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주식 투자는 하고 있지만 아직 코인은 시작은 안 했거든요. 어플만 다운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 코인을 섣불리 시작을 못하는 게 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아직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실제로 위험한 건 맞습니다. 위험하나요?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또는 모든 이제 처음 하는 것들이 그렇듯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법적인 문제 또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직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많기에 아직은 위험성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은 우리 대표님을 모두들 아실 텐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그럼 대표님도 코인 투자하시나요? 예. 수익률 좋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공개하기 힘들지만 저는 저의 많은 에셋 부분을 이제 코인 또는 토큰 또는 디지털 에셋 쪽으로 많이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코인 안 하면 좀 뒤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들 코인으로 좀 돈을 벌었다. 지인분들이 사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코인을 아직 탑승하지 못한 1인으로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대표님. 기대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코인이라고 하면 사실 용어가 많이 어렵잖아요. 영어로 용어도 나와 있고 처음 들어본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데, 제가 들어본 용어 중 하나가 디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어렵죠. 디파이, 무슨 초코파이도 아니고 디파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약어기도 한데 보통 이제 탈중화 금융 또는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는 용어의 약자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런 개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보통 이제 전통 금융시장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금융시장에 주인이 없을 수 있어? 또는 은행이 없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완성도는 높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아직 경험과 또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장애로 좀 생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좀 생소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탈중앙화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위험성을,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는 탈중앙하다 보니까 그 리스크의 모든 책임은 개인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제 약간의 중앙화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다양한 암호자산의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런 거래소가 일부 책임을 지금 가지고 고객의 자산을,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자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은 융합적인 부분이라서 아직 극도로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다양한 디파이에서 추구하는
그런 극도로 분산화된 또는 탈중앙화된 형태로는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점점 그 추세는 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은행이 없다면 제 개인적인 은행을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탈중앙화 금융이 극도로 된다면 어떤 형태의 모습이 될까요? 바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개인이 자기의 은행을 소유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좀 놀라기도 하는데요.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1인 1뱅크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1인 1뱅크면 저도 개인적으로 뱅크가 있고 대표님도 뱅크가 있고 그럼요. 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은행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지요? 보통은 이제 내가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또는 내가 필요할 때 돈을 꾸거나 또는 내가 여유자금을 은행에 맡기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 자체를 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주고 싶은 이자로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요. 내가 받고 싶은 이율로 사람들한테 돈을 꿀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내가 소유한 지갑 또는 그 은행, 금고 보관할 수도 있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저를 신뢰를 하고 저를 은행으로서 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신뢰도가 쌓일까요? 우리 아나운서께서 만약에 신뢰가 상당히 높다면 저도 높은 굳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개개인의 뱅크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지금 약간의 과도기적인 형태들이 좀 있긴 한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P2P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P2P 대출. 네. 왜냐하면 이제 중앙화된 그런 대출 기관보다는 그 빌리고자 하는 사람 또는 빌려줄 사람들이 어떤 작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렇게 거래하는 시스템이 P2P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고 또 라이선스를 부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고도화되고 좀 더 안전해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1인 1뱅크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인 1뱅크 시대가 온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좀 미래를 그려보면 또 그럴 법한 게 요즘에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현실이다, 뭐 가상세상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나는 부자다 이런 얘기를 사실 지인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실에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건 틀렸으니 가상현실에서라도 좀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가상현실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저 가상현실에서 부자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경제활동들이 지금 현실에서 가상현실 또는 요즘 나온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활동 양도, 실제로 활동 시간도 메타버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게이머들 또는 이제 가상 세계에서 어떤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쩌면 코로나19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 세상들은 계속 만들어질 거고 거기서의 활동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죠. 규제도 있고 맞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죠. 가상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쉽고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접하겠지만 또 가장 궁금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NFT입니다. NFT라는 게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NFT 실제로는 그 비트코인이 나온 다음에는 대부분의 그 토큰들이 펑저블 또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많은 ICO들이 그런 토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메타버스나 또는 다양한 그런 가상세계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NFT라는 토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또는 알려진 게임으로 리니지 같은 것들이 네.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런 아이템들을 실제로 거래하는 그런 상업적 그런 시장들이 큽니다. 뭐 아이템베이나 아이템 네. 매니아 같은 데서 실제로 높은 가격에 그 아이템들이 거래되는데요. 바로 그 아이템을 생각하시면 NFT 토큰을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NFT 토큰은 제가 또 듣기로는 뭐 사진이나 뭐 그림이나 음악 이런 거에 붙인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의 그런 아이템을 NFT로 만드는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더 확장된 개념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에셋들, 예를 들어 사진, 심지어는 저작권 또는 네. 뭐 그림 또는 요즘에 혹시 DID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덴티티를 NFT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제 아이덴티티. 주민등록증, 네. 운전면허증을 네.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나를 인증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지금은 현실 세계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 있는 거고, 가상현실에서. 가상현실에서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NFT로 만들어야죠. 현실에 있는 또 그러면 그게 뭐 음악이나 뭐 그림 이런 거 말고 모든 사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그 적용 대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 그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에셋 또는 모든 데이터는 다 NFT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상상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가상현실에서 저의 모든 사물에는 NFT를 좀 적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자, 이렇게 가상현실은 계속해서 공부할수록 좀 궁금한 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